안녕하십니까. 저는 코 알레르기 전문의 김남선입니다. 오늘은 코 알레르기 중에서도 이포호흡, 또 코호흡,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호흡하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잠시라도 호흡이 멈추면 죽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만큼 이제 호흡이 중요하니까, 호흡은 우리가 어때요? 코로 호흡을 하는 게 있고, 또 입으로 호흡을 하는 게 있죠. 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주로 이제 코로 호흡을 하시죠? 네. 근데, 간혹 보면은 코가 막힌다든지, 비염이 있다든지, 코 알레르기가 있다든지, 충농증이 있다든지, 그래서 이제 코가 막히니까 자연히 이제 입이 벌어지는 입호흡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보면은, 코호흡은, 비강호흡이고, 입호흡은 구강호흡인데, 코로 호흡을 해야만이 폐 속 깊숙이, 폐포 깊숙이 산소가 잘 들어가고요. 또 폐포 깊숙이 있는 탄산가스도 우리가 이제 잘 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산소하고 탄산가스가 원활하게 들어가고 배출됨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건강을 유지하는 건데요.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데는 세 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첫째는 공기. 쉴 새 없이 들이쉬고 내쉬는 공기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먹는 음식. 요 세 가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코로 호흡을 해야만이 생명이 연장이 되고 또 평소에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코 호흡에 대한 거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이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화면을 보시면 호흡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린이들이 이제 엄마 뱃속에서 처음에 탄생이 되면 바로 이제 호흡을 이제 시작하거든요. 태아일 때는 엄마의 호흡에 의해서 또 엄마의 혈액에 의해서 산소 공급이라든지 탄산가스 배출이라든지 이게 혈액에 의해서 되는데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기 스스로 이제 호흡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코호흡하고 입호흡이 있는데 이 돌 전에 그러니까 영아일 적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기 길러서 알겠지만은 돌 전에는 아무리 코가 막혀도 입으로 숨을 쉬지 않거든요. 영아 때는 돌 전에는 코로 반드시 숨을 쉬어요, 애들은. 그래서 잘 적에 엄마가 가만히 관찰해 보면 입을 꼭 다물고 이렇게 이제 코로 새근새근 숨을 이제 쉬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돌 전에서부터 엄마 아빠가 알레르기가 있다든지 또 코가 나쁘다든지 그러면 이제 차츰 돌이 지나면서 코가 막히면서 애들이 자연스럽게 입이 벌어지고 이제 입호흡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잘 적에는 애들이 애기도 보시다시피 입이 안 벌어지고 꼭 다물고 이렇게 이제 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코로 숨을 쉬는 거 하고 입으로 숨을 쉬는 거 하고 이제 장단점이 뭔지 그거를 이제 자세히 설명해 드릴까요? 이제 코로 숨을 쉬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비강호흡이라고 하죠. 코호흡이라고 하는데 이 코로 이제 이 산소가 들어가고 공기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코에 있는 콧물이라든지 점액이라든지 또 코털 요런 게 세균을 걸러주고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걸 걸러주고 또 찬 공기를 점막에서 따뜻하게 자기 몸에 맞게끔 37도 정도로 36.5도에서 37도 정도로
자기 체온에 맞게 이렇게 따뜻하게 덮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겨울에도 우리가 보면은 보통 찬 공기는 5도에서 10도 정도 온도가 되는데 그게 바로 기관지나 폐로 들어가면 이제 면역이 약해지고 또 천식이라든지 폐렴 이런 게 이제 잘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코에서는 그 찬 공기를 자기 몸에 맞게끔 이제 그 따뜻해지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 첫째는 그 여과시켜주는 작용이 있어요. 코에서. 그러니까 알레르기 물질, 먼지라든지 진먼지인들이 곰팡이, 꽃가루, 개털 이런 나쁜 그 알레르기 물질이 코로 못 들어가게끔 여과시켜주죠. 또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가 못 들어가게끔 여과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공기를 깨끗해지게끔 기관지나 폐로 나쁜 공기가 들어가면 기관지염이라든지 기침 천식이라든지 폐렴, 이제 폐기종 이런 게 생기니까 이제 정화시켜주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은 온도, 찬 공기를 따뜻하게 몸에 맞게끔 이렇게 이제 유지시켜 가지고 이제 기관지로 들어가서 기관지라든지 폐포까지 공기가 깨끗하고 덮여진 공기가 이제 들어가게끔 이제 유지시켜줘서 그래 공기의 여과라든지 정화를 시켜주는 면역 시스템이 활성화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반대로 우리가 이제 코가 막힌다든지 코 알레르기가 있다든지 또 축농증이 있다든지 그렇게 해서 코가 막히게 되면 자연스럽게 코로 숨을 못 쉬고 이제 입으로 숨을 쉬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 또 알레르기 물질, 공해 물질이 바로 찬 공기라든지 이런 게 바로 기관지로 들어가면서 이제 폐 기능이 약해지고 기관지가 이제 병이 잘 생기는 타입이 되거든요. 감기가 잘 걸리고 호흡기 질환 또 기침 천식 이제 이런 게 잘 걸리게 되고요. 그다음에 기관지라든지 폐에 그 세균들이 잘 감염이 되는 그러한 게 이제 코하고 코로 숨을 쉬는 거 하고 그 입으로 숨 쉬는 거 하고 입으로 숨 쉬는 거의 나쁜 점을 우리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입으로 숨을 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얼굴형이 많이 망가지고 또 치아가 부정교합이 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눈 밑에 어린이들은 다크서클 이제 이런 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포흡이 굉장히 위험한데요. 보면은 이제 어린이들을 자세하게 관찰을 하면 텔레비에 볼 때라든지 공부할 때 이럴 때 입이 절반 정도 이제 벌어져 있는 수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치아가 이렇게 입을 늘 벌리고 자기 때문에 위에 치아가 전치가 이제 많이 튀어나온다든지 이제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턱이 그 위턱보다 아래턱이 많이 이제 튀어나오게 되는 주걱턱이라 그러는데 보통 주걱턱을 형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입을 많이 벌리고 자기 때문에 입술이 윗 입술보다 아래 입술이 많이 두툼해지고 이제 그렇게 되죠. 그다음에 아침에 일어나 보면 이포흡을 계속해서 입으로 숨 쉬면 입술이 거칠거칠하고 건조해지죠. 그다음에 이제 잘 적에 보면은 코가 막힌다든지 코 질환이 있기 때문에 늘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자니까 이제 그런 게 제일 잘 적에 입 벌리고 자는 게 관찰하는 데 있어서 이포흡인지 아닌지를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침에 일어날 적에 목이 따끔따끔하고요. 또 콧구멍이 우리가 코로 숨을 쉬면은 이 콧구멍이 코가 제대로 이 운동을 못하기 때문에 입으로 숨 쉬는 애들 보면은 코로 한번 움직여 보라 그러면은 코가 이렇게 잘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렇게 하고 이제 입을 이렇게 담아쓰게 요 아래턱이 많이 나오는 애들. 요 중에서 한 가지만 요 문항에서 한 가지만
자기 애들한테 나오는 게 있으면 이포흡을 한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포흡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호흡이 찬 공기라든지 공해 물질 이런 걸 다 걸러내야 되는데 찬 공기가 자꾸만 들어가면 기관지나 폐가 약해지고요. 그러므로 해서 이제 신체 면역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약해지고 그러면은 코 알레르기나 기관지 천식, 아토피 이런 알레르기 질환이 이제 많이 생기고요. 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코가 자기 애들이 다른 친구들 본 애들보다 키가 많이 적은 애들이 많아요. 이포흡을 하면 그걸 이제 산소 공급이 잘 안 되고 또 잘치게 입이 건조하고 이제 입이 마르기 때문에 자주 깨게 되거든요. 그래서 키가 보통 한 5, 6cm, 심하면 한 10cm 정도 이제 작은 애들이 이제 되기 쉽죠. 그 다음에 이제 뇌산소가 자꾸만 적어지기 때문에 이런 학습 부지라든지 정서 불안. 우리가 공부 잘하려면 뇌에서 산소를 많이 공급받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보통 몸에 뇌가 차지하는 무게가 10분의 1인데 산소는 30%에서 40%를 쓰거든요. 그래서 뇌에서 산소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제 코로 숨을 쉬어야만이 산소 공급이 뇌까지 잘 되니까 산소 공급이 적어져서 정서불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꾸만 입으로 숨 쉬면 주걱턱이 된다든지 또 얼굴 좌우 비대칭이 된다든지요. 지하 부정교합 이제 이런 게 많이 이제 발생이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코로 숨을 쉬지 않고 입으로 숨 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편도선에서 우리가 찬 공기라든지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 또 나쁜 물질, 알레르기 물질을 편도선에서 다 이제 잡아주고 아데노이드에서 잡아주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입으로 숨 쉬면은 편도선이 잘 이제 붓게 되죠. 이렇게 편도선이 잘 붓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아데노이드도 이제 잘 붓게 되죠. 코로 숨을 쉬어야만이 좋은데 입으로 숨 쉬면 뇌로 가는 산소량이 많이 부족해지고요. 그러므로 해서 이제 이 코막힘 이런 거가 발생이 되면서 이제 잘책이 자주 깨게 되고요. 그러니까 저성장 어린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 호르몬은 보통 이제 저녁 10시에서부터 새벽 2시까지가 어린이들한테, 학생이나 어린이들한테 성장 호르몬이 90% 이상이 그 시간에 나와요. 그 다음에 활동하고 공부하고 일할 때는 10%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수면을 충분히 이제 취해야만이 어린이들이 이제 잘 크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입으로 숨 쉬면 이제 성장이 나빠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키를 이제 자기 어린이들, 자기 자녀들의 키를 크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습관을 평소에 잘 지키는 게 좋은데요. 반드시 이제 10시부터 12시, 11시, 이때는 취침을 해야 되고요. 요새는 하여튼 컴퓨터라든지 텔레비라든지 이런 거 늦게까지 이렇게 게임하고 그러는데, 특별하게 이제 공부 이외에는 되도록이면 10시, 11시에는 자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규칙적으로 하루 3끼 시간 맞춰서 식사하고요. 또 돈보성 단백질, 그러니까 두부나 우유, 치즈 같은 거, 또 칼슘이라든지요. 칼슘은 보통 이제 새우라든지 멸치라든지 이제 이런 데 많이 있으니까 멸치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먹으면 칼슘 보충이 많이 되고요. 또 우유에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키 크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운동도 좋은 키 크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농구, 점프 같은 거 많이 하고요. 줄넘기 이런 게 이제 성장판을 자극한다든지 연골을 자극해서 이제 키를 잘 크게 하고요. 또 감기라든지 코 질환, 코 알레르기라든지 천식, 아토피 이런 알레르기 질환에 있을 때는 알레르기 질환을 잘 치료해서 코막힘이라든지 이런 걸 풀어줘가지고 키를 잘 크게 하죠. 그래서 이제 코막힘, 알레르기 비염이 있다든지 또 이 알레르기 비염에
의해서 비중격 코뼈가 이렇게 휘는 비중격 망극이 있다든지요. 축농증이 있으면 어린이들이 성적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성적 저하가 제일 많고요. 29.3%. 그 다음에 성장장애, 코막힘에 의해서 산소 공급 이렇게 안 되고 또 잠을 편하게 못 자기 때문에 성장 키가 잘 안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면 변형. 그러니까 이 보호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치아가 들쑥날쑥하고 치아가 교합이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얼굴이 좌우가 비대칭. 한쪽이 길고 한쪽은 짧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걱턱이 된다든지 또 아데노이드형 얼굴이라 그래가지고 입을 벌리고 자면 얼굴이 아래 위로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상형 얼굴이 이제 되는 수가 많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학생들 보면은 코 때문에 학교 가기 싫고 코 막히고 코 맨날 킁킁하고 콧물 풀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많이 싫어하거든요. 코쟁이 또 콧물쟁이 그래가지고 코 풀면 지저분하잖아요. 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친구들이 많이 친하지 않게 되고 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 친구가 떨어져 나가고 학교 가기 싫고 그다음에 우울해진다든지 또 급해지고 성격이 난폭해진다든지 또 선생님 말 잘 안 듣는다든지 부모 말 잘 안 듣고 이제 그런 정서 불안증 어린이들이 이제 많이 생기게 되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건데요. 그 향기요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로마 아시죠? 아로마 테라피라고 해서 아로마 오일인데 그 아로마라는 거는 그 식물의 나무라든지 이파리 또 열매, 뿌리 또 이런 데에서 그 아주 에센스 그러니까 사람 이로 말하면 혈액을 말하는데 식물에 영향을 주는 거를 이제 통틀어서 에센셜 오일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거가 이제 그 이렇게 코 막히고 기침하고 그럴 적에는 이 에센셜 요거는 저희 병원에서 쓰는 건데요. 에센셜 오일을 이제 증류수에 희석을 해가지고 코로 마시면 그 코 점막이 부은 게 가라앉고 염증이 가라앉고요. 그 다음에 거담 이제 가래가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코가 막히고 매일 킁킁하고 그러면 집중이 안 되고 머리가 나빠지니까 머리가 아파지고 두통이 머리 아픈 게 없어지고요. 또 공부하는 학생들은 집중력이나 기억력 증진 이런 게 제일 좋고요. 또 이 성장 호르몬 같은 게 잘 배출이 되기 때문에 키 성장 이런 거에 많이 좋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요건 병원에서 쓰는 거지만 집에서는 요 아로마 오일을 이제 이런 백화점 이런 데 아로마 오일 파는 데가 있으니까 그런 데서 구입해 가지고 잘 적에 학생들이나 어린이들 자녀들의 그 베개 밑에 이렇게 티슈를 한 3장 정도 깔고 거기에다가 몇 방울 정도 한 4-5방울을 떨어뜨려서 잘 적에 보면은 그 이제 이 코막힘이 뚫어지고 편하게 이제 수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저희 병원에서 그 실험 이제 임상 실험한 건데 2008년도에 이제 그 도쿄에서 이제 발표한 거거든요. 근데 요게 이 202명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일주일에 2번씩 6개월 동안 아로마 오일 치료를 하고요. 또 코 주위에 전기침이라든지 이제 이런 걸 했더니 이제 성장이 코 질환에 의해서 성장이 많이 나쁜 애들이 평소에는 우리가 그 3cm에서 4cm 정도 1년에 크거든요. 근데 이제 그 평균 성장 속도보다도 코가 나쁘면서 성장 호르몬이 안 나오는 애들은 1년에 1cm, 2cm, 1cm 미만으로 자라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다른 애들은 보통 3, 4cm 크는데 1년에 1, 2cm 자라면 그게 10년 지나면 10cm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 코 치료가 알레르기 치료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코를 우리가 이제 시원하게 이제 코 막힘, 코 질환이 있을 적에 알레르기나 충농증이 있을 적에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가정에서 가족요법으로 물론 이제 코 알레르기가 심하든지 충농증이 심하면 병원에 먼저 와서 검사하고 치료를 해야 되겠지만 이제
환경이 그렇게 안 되면 집에서도 이렇게 약차 같은 걸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또 약이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신이화라고 해서 이 목련꽃 아시죠? 네. 그 목련이 보통 이제 봉우리가 2월 말서부터 봉우리가 이렇게 생기거든요. 조그맣게 봉우리가 생기면서 거기에 이제 이렇게 꽃이 피게 되는데 꽃 피기 전에 이제 봉우리가 이렇게 되는 게 여기 신이화거든요. 여기에 밑에 보면은 여기 이제 신이화인데 요 신이화를 따가지고 그 찬물에다가 하루 정도 담궈놨다가 이제 깨끗하게 해서 적당량을 데려가지고 차로 마시면 코 막힘이 없어지고 두통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이화에는 약성이 약간 매운맛이 나요. 근데 우리가 매운 약성이 있는 약재가 이 코 막힘을 뚫어주고 이 염증을 가라앉히고 코가 분 거를 이렇게 해소시켜주는 작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 매운 거를 음식을 먹는다든지 고춧가루, 고추 들어간 거 매운 거를 많이 먹으면 땀이 나면서 이렇게 열감이 좀 있으면서 그 좀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그 매운 맛이 기운을 받기로 이렇게 퍼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제 코가 잘 뚫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이화는 이제 그런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달여서 이제 차로 마시면 아주 좋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찬이 저희 병원에 이제 치료한 어린인데요. 요 찬이가 저희 병원에서 한 1년 정도 치료했는데 2007년에 이제 내원해가지고요. 이제 치료 전에는 이렇게 코가 너무 이제 막히고 이제 알레르기 비염 충농증이 있어가지고 늘 킁킁거리고 짜증을 잘 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에서 이제 검사하는 건데요. DAT라고 해가지고 이제 적외선을 이렇게 찍는 거예요. 진먼지 진드기에 제일 많이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병원에서 이제 치료한 케이스인데요.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2번씩 저출력 레이저 치료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바이컴 치료라고 해가지고 그 검사 그 바이컴이로 항원 검사를 해서 그 항원 물질을 이제 넣어가지고 이제 치료하는 거거든요. 치료 전에는 이렇게 점막이 부어가지고 여기가 그 콧구멍, 숨을 쉬는 콧구멍인데 많이 좁아졌죠? 많이 좁아져 있는데 이제 물리치료라든지 탕약치료 이제 이런 걸 한 후에는 이렇게 이제 점막이 비강이 많이 확보가 돼가지고 이제 좋아졌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아까는 이제 자기 이제 잘 적에 입을 많이 벌리고 잤는데 저희 병원에서 코 막힘을 치료한 후에는 잘 적에도 이렇게 그 입을 잘 다물고 자죠. 그렇게 해서 이제 코도 안 걸고 코로 편하게 숨을 쉬면서 이렇게 자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 6개월 치료한 후에 키를 재봤더니 전에는 110cm 했었는데 치료 후에는 116cm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만에 10cm 이상이 자란 거예요. 평소에는 2, 3cm 이렇게 1년에 자랐는데 그거를 이제 보여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포흡을 하면 어떤 나쁜 영향이 있는지 이걸 이제 그래프로 이제 표시해 주신 건데요. 코로 숨을 못 쉬고 코 질환이 있어가지고 입으로 숨 쉬면 또래보다 이제 키가 작은 애들이 50명 정도, 그 다음에 정서불안, 또 공부가 잘 안 되고 이런 애들이 28명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얼굴이 치아 부정교와 얼굴 변형, 얼굴이 일그러지고 얼굴이 배기 싫어진 애들이 한 9명, 10명 이 정도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이런 학생들도 다 코 질환이 있어가지고 알레르기 비염이라든지 충농증이 있어가지고 평소에 코로 숨을 못 쉬고 입으로 이제 숨을 쉬었기 때문에 이포흡에 의해서 이렇게 얼굴이 아데노이드형 얼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적에 이 코 속에 아데노이드라는 그 편도선이 있어요. 그게 이제 건강한 어린이들보다 많이 큰 사람들이, 큰 어린이들이 있거든요.
아데노이드가 많이 크면 어떻게 되겠어요? 코 속에 그 큰 혹 같은 게 있으니까 숨을 못 쉬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5년, 10년 이렇게 계속 되다 보면 이렇게 얼굴이 아래로 이렇게 길어지는 거예요. 얼굴이. 그렇게 해서 말상형 얼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여학생도 이렇게 어릴 적에는 얼굴이 동그랬었는데 이렇게 자라면서 고등학생이 되면서 얼굴이 이렇게 길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얼굴이 좌우 비대칭. 이제 그 오른쪽은 이제 많이 길고요. 왼쪽은 오른쪽보다 많이 짧죠. 그렇게 해서 얼굴이 이렇게 비대칭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요거는 이제 성장하면서 이렇게 얼굴이 되게 싫어지거든요. 요거는 주걱턱이 된 얼굴인데 요 어린이도 코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이 코로 숨을 못 쉬고 코가 막힌 어린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잘치게 입을 벌리고 잤더니 아래턱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주걱턱이 이제 됐다는 거죠. 이렇게 주걱턱이 되면 씹는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성장도 약해지고 또 이렇게 나빠진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치아 부정교합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보면은 치아가 이렇게 아래 위 치아가 교합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들쑥날쑥해지고 삐뚤삐뚤해지고요. 교열이 많이 나빠지는 거예요. 이런 것도 다 이제 그 이포흡에 의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포흡을 고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예. 그리고 이제 요거는 어린이들이 다크서클이에요. 보면은 이게 코 알레르기가 있고 그래서 코 점막이 많이 부어 있고 또 우열이 되기 때문에 코 주위에 있는 정맥혈이 이제 많이 순환이 안 돼요. 정맥혈이 순환이 안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눈 밑에 멜라닌 색소가 자꾸 침착이 되면서 이제 눈 밑 다크서클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들 보면 이제 자기 자녀들이 코 알레르기가 있는지 판별이 되는 게 눈 밑에 보면 금방 판별이 돼요. 이 다크서클이 있어요. 눈 밑에가 청흑색. 그래서 보면은 늘 피곤해 보이고 또 영양이 좀 나쁜 것처럼 보이고 또 좀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느낌. 그런 애들이 이 다크서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거는 이제 저희 병원에서 이제 치료하는 코막힘, 그 다음에 이제 이포흡 이런 걸 치료하는 거거든요. 이포흡에 의해서 이제 코 막힌다든지 그러면 이렇게 이제 기구가 있어요. 보조 기구가. 요거는 18K로 금이로 돼 있어요. 이 코 속에 넣기 때문에 코 점막이 예민하고 약하기 때문에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면 더 붓고 종창이 되고 염증이 심해지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금 제품은 알레르기가 없죠. 보통 금속 중에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코 속에다가 이렇게 누지면 코가 보통 코 숨 쉬는 면적이 한 2배 정도 늘어나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요건 노즈 리프트라고 해가지고 말 그대로 코를 높여주는 거야. 노즈 리프트. 요거는 이제 일본 치과 의사가 개발한 건데 그 치과에서도 치과 의사면서 이포흡 전문 연구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노즈 리프트를 이렇게 이제 코에다가 넣어서 코 높이를 2배 정도 높여주면서 숨 쉬는 면적을 2배로 늘려주면 산소 공급이 3배 내지 4배가 늘어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거는 잠잘 적에 하는 건데 숨쉬기가 편해지면서 코로 숨을 쉬고 또 입으로 숨 쉬는 거를 막아주는 기구죠. 요거는 이제 브레스 트레이너라고 해가지고 숨 쉬는 호흡을 편하게 하면서 훈련을 시키는 건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이제 보면은 요거를 잘 적에 치아가 이렇게 벌어지지 않게끔 치아에다 끼는 거예요. 요거 끼면 치아가 이렇게 요게 이제 낀 건데요. 보면은 요게 이제 낀 상태고
이렇게 끼면은 치아가 열려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딱 다물게 되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치아에다 끼고 자고요. 그 다음에는 요거는 이제 입술 테이핑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보면은 요게 이제 요게 우측에 있는 게 공갈 젖꼭지예요. 보통 우리가 돌 전에는 코가 막혀도 이제 입으로 숨을 쉬지 않는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자기 엄마 아빠가 코가 나쁘다든지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돌 후에 입이 벌어지고 입으로 숨 쉬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요게 공갈 젖꼭지라고 해가지고 요걸 물고 있는 거예요. 보통 이제 어린이들이 이제 습관적으로 요런 손가락을 물고 자고 손가락을 계속 빠는 애들이 있거든요. 유아들이. 그럴 때 요거를 이제 물려주면 손가락부터 빨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입을 딱 다물고 자기 때문에 이제 숨쉬기도 호흡 훈련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입이 벌어지지 않게끔 입 호흡을 하지 않게끔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입술 테이핑이거든요. 여기에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브레스 트레이너도 했지만은 이렇게 이제 어린이들은 테이핑을 이제 해주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테이핑이 이렇게 있어요. 요거는 한 롤이 이제 6개월 동안 쓰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종이로 아래 위로 이렇게 붙여주고요. 그다음에 습관이 잘 되면 이렇게 팽이로 붙여주거든요. 이렇게 붙여주면 요거는 이제 요것도 일본 니시하라 박사가 이제 고안한 건데요. 요거는 보통 집에서 테이핑 할 적에 일반 테이핑을 하면 이 입술이 점막이 약하기 때문에 오래 하면 입술이 부르트고 또 염증이 생기고 아프고, 그래서 요거는 의료용으로 만든 테이핑이에요. 입술 전용. 그렇기 때문에 요거 하면 이제 어린이들, 특히 3, 4살 요런 애들이 입술이 약하기 때문에 점막이 약하고, 요걸 하면 이제 입술에 점막 염증도 없고 편안하게 이제 숨을 쉴 수 있고 입이 이제 벌어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한 개 더 마지막으로 설명하면, 요거는 이제 슬림 호흡이라고 해가지고요. 입 호흡을 하면 입속에 침이 자꾸만 마르고 입이 건조해지고 편도선이 붓고 얼굴형이 많이 망가지거든요. 그럴 때는 요거를 이제 슬림 호흡을 이렇게 입속에다 넣고 전후 아래 위로 이렇게 마사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5분, 저녁에 5분. 이렇게 특히 여성들, 젊은 여성이나 또 나이 중년 이상도 얼굴이 늘어난다든지 턱이 늘어나는지 입 호흡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입을 늘 벌리고 자기 때문에 이 얼굴이 아래 위로 길어지고 자꾸만 턱이 늘어나면서 이제 입술이라든지 이런 데 긴장감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주름살이 많이 생기고 피부가 노화가 많이 생겨요. 그럴 때는 이제 요거를 마사지 해주면 주름살도 없어지고 얼굴도 팽팽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냄새라든지 구취 이런 것도 요걸 하면은 침이 잘 생기거든요. 많이. 그러므로 해서 구강 내에 있는 세균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빨리 정화시켜주고요. 그렇게 해서 입 건강도 좋아지고 얼굴형도 좋아지고 또 침샘을 자극해가지고 침이 많이 생기니까 소화력도 침 속에는 이제 이 소화효소가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소화력도 좋아지고 위도 이제 튼튼해지게 되죠. 요거는 이제 좌측의 베개인데요. 요 베개는 푹 신해가지고 요 높이가 한 1c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좌측에 요 베개를 하면 혈압 높은 사람들, 그다음에 머리 아프다든지 또 불면증 있는 사람들은 요거를 하면 위로, 목 위로 올라가는 경동맥이 편안해지고 이 뇌로 가는 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혈압도 얕아지고요. 코골이, 또 입호흡, 입으로 숨 쉬는 거, 이런 것도 잘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이제 아까도 했지만은 요거는 이렇게 입호흡하는 입을 벌리고 늘 생활하고 입호흡하는 사람들한테, 여성한테 이렇게 실험적으로 이제 한 건데요. 우리가 입호흡하는 사람들 보면은 코로
모시고 입으로 이제 숨 쉬니까 그 좌우 비대칭이 된다 그랬죠? 네. 그런 사람은 이제 이렇게 그 껌을 하루에 1시간 정도, 한 번에 20분씩 이렇게 좌우 똑같이 이렇게 15줌으로 해서 얼굴형을 예쁘게 만드는 그런 결과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즈 리프트라든지 립 테이핑 이런 게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설명 이제 해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이제 실험을 해봤더니 그런 보조기구를 써가지고 이렇게 백혈구의 건강도가 많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는 백혈구가 다 잡아먹고 소화하는 거거든요. 근데 입으로 숨 쉬면 면역이 점점 떨어지면서 백혈구가 소화 능력이 없어져요. 그렇게 해서 백혈구의 힘이 약해지면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알레르기가 많이 생기는 체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백혈구가 건강도가 처음에는 이렇게 얕았는데 이렇게 이제 실험을 했더니 24.6%로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28.5%에서 31.5%로 백혈구의 건강도가 높아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다 높아진 거를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코를 숨을 쉬면 백혈구의 건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알레르기가 없어지고 알레르기 체질이 이제 건강 체질로 이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 우리가 코로 숨을 못 쉬고 입으로 숨을 쉬면 어떻게 되겠어요? 코 알레르기가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기관지 천식이라든지 기침 천식 또 피부 아토피 또 폐렴이라든지 기관지염 이제 이런 게 많이 이제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평소에 습관만 잘 고치고 자녀들이 이렇게 입호흡을 하는 어린이들이 있으면 처음에 먼저 병원에 와서 코가 어느 정도 막히는지 코에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 요거를 먼저 이제 검사한 다음에 코에 이상이 있으면 먼저 코 치료를 합니다. 병원에서 코 치료를 하고요. 또 코에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습관적으로 입이 벌어지면 우리가 이제 이런 보조기구 노즈 리프트라든지 또 브레스 트레이너라든지 또 입술 테이핑 이런 보조기구를 사용해서 이제 코로 호흡을 하게끔 이렇게 유지해 주는 게 이제 제일 이제 중요하겠죠. 이제 그렇게 해서 입호흡이 반드시 코로 숨을 쉬게끔 하는 게 좋고요. 우리가 자녀들 보면은 이제 입호흡을 하는 어린이들이 알레르기 질환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기에 입호흡을 이제 치료해 줘야 된다는 건데요. 우리가 입호흡이 물론 이제 잘 적에는 이 입호흡을 하면은 잘 적에는 무의식 중에 이제 입이 벌어지거든요. 코로 숨을 못 쉬니까. 그러므로 해서 이제 잘 적에 입호흡을 하는 애들이 특히 이제 어린이들 중에서 코 알레르기 있는 애들이 10명이면 잘 적에 입호흡하는 애들이 한 7, 8명은 입호흡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낮에는 이제 공부할 때나 텔레비 볼 때는 주의를 주면 되겠죠? 네. 입이 벌어져 있으면 엄마 아빠가 입이 벌어져 있으니까 입을 다물고 코로 숨을 쉬어라.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해줄 수 있지만 잘 적에는 다 자기 때문에 또 어린이들이 무의식 중에 입이 자기가 인위적으로 안 돼요. 잘 적에는 자연스럽게 입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코 질환을 치료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조기구를 이제 사용을 하면 건강에 훨씬 좋고요. 우리가 입으로 숨을 쉬면은 이제 자기 건강의 50%를 잃는 거예요. 입으로 숨 쉬면 알레르기 질환 이런 게 알레르기뿐만 아니고 심장 질환 우리가 심장에서 산소를 많이 사용하라고 뇌에서 산소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제 코로 숨을 못 쉬고 입으로 숨 쉬면 산소 양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요. 그래서 산소 질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 숨을 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시청자분들, 자녀들도 어린이들을 잘 관찰을 해서
입으로 호흡을 하면 입호흡을 치료를 해야 되고요. 또 입호흡 습관을 바로 잡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이제 끝나고요. 다음 강의는 코 알레르기에 대해서 또 집중적으로 좋은 강의가 있고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강의 들으면서 강좌 들으면서 이제 본인들의 자녀들이라든지 또 본인이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물어보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분 물어보실 분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네, 우리 아이가 평소에 감기를 달고 사는데 그 잦은 감기 원인은 무엇인가요? 보통 이제 어린이들은 감기가 1년에 건강한 코, 알레르기도 없고 또 기침 전시, 충농증도 없는 애들도 1년에 한 5, 6번은 건강한 코도 기본적으로 감기가 생기거든요. 그거는 이제 이 어린이들은 완전하게 점막이 어른처럼 형성이 안 되고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감기 자주 오는 거는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들,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들은 감기라든지 잔병이 있으면서 크는 거고요. 또 이제 어른들은 잔병이라든지 잦은 병이 생기면서 늙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차이가 이제 있는데, 특히 어린이들은 점막이 약하고, 특히 알레르기가 있는데도 그게 감기로 오인되는 수가 많아요. 근데 병원에 가서 검사하면 이게 감기인지 알레르기인지 확실히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기는 보통 한 3, 4일이면 끝나죠. 감기는 열이 있고, 또 처음에 이제 재채기로 시작이 되고, 콧물로 시작이 되면서 또 열이 있고, 코 막히고, 머리 아프고, 이제 그렇게 되죠. 근데, 그게 이제 한 2, 3일 지나면서 콧물이 노래진다든지, 그렇게 해서 감기라는 거는 아주 한 일주일 내에 감기는 거의 다 떨어지거든요. 근데 코 알레르기는 보통 1년, 2년, 길면 10년씩 이렇게 계속되고요. 또 계절마다 어느 계절은 괜찮고 또 어느 계절은 또 계속적으로 콧물, 코막히 알레르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감기하고 코 알레르기는 그렇게 해서 이제 집에서 구별을 하면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방청객 자녀가 이제 감기가 자주 온다는데 그러면은 잘 적에 텔레비 볼 때나 공부할 때 입이 벌어지는지 입호흡을 하지 않는지 잘 관찰하시고요. 또 잘 적에 이제 입을 벌리고 자는지 잘 관찰을 하세요. 그러면은 입 벌리고 자면 나쁜 공기라든지 찬 공기가 바로 기관지 폐로 들어가기 때문에 감기가 자주 오고 알레르기가 많이 이제 생기는 이제 거를 초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입으로 숨 쉬는 애들 보면은 이제 이를 간다든지 또 침을 흘린다든지 자면서 대체적으로 그래요. 그거는 이제 이 코 알레르기가 있으면서 입을 벌리고 자면 목이 간질간질하고 이 목이 가렵기 때문에 이를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입을 벌리기 자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침을 많이 흘리게 되죠. 그런 것도 잘 감별을 하면 알레르기가 있는지 입호흡하는지 감기인지 잘 알 수 있으니까 처음에 감기가 그렇게 자주 오면 입호흡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관찰을 하세요. 네. 또 다른 분 있으세요? 네. 저희 아이는요, 편도선이 좀 크다고 하거든요. 네, 꼭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하는지요. 우리가 이제 아이가 어린이들이 지금 아기가 몇 살이에요? 근데 이제 편도선이 이제 체질적으로 큰 애들도 있고요. 엄마 아빠가 편도선이 약하다든지 또 기관지나 알레르기 있으면 그 편도선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외부로부터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 이런 걸 잡아먹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계속적으로 알레르기가 있다든지 편도선이 약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적으로 세균이 들어오고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감당을 못 하잖아요. 편도선에서 적당량이 들어야만이 이제 백혈구가 편도선에서 잡아먹는데 백혈구가 소화 능력이 완전히 바닥이 나면 그때는 이제 손을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편도선이 많이 붓게 되겠죠. 편도선이라든지
아데노이드 편도가 이렇게 붓게 되면 아데노이드 편도가 붓면 어떻게 돼요? 그 코 속에 편도가 있기 때문에 부어 있기 때문에 숨을 잘 못 쉬고 코막힘이 심해지죠. 그래서 이제 얼굴이 아래 위로 길어지는 입으로 호흡하기 때문에 얼굴이 아래 위로 길어지는 아데노이드형 얼굴, 즉 그 말상형 얼굴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얼굴이 이제 길어지죠. 근데 우리가 이제 편도선이 부면 이비인후과 가면 너무 크면 이제 거의 수술을 권하거든요. 근데 이제 수술은 초등학교 고학년, 5, 6학년 정도 완전히 좀 이렇게 성숙이 된 다음에 하는 게 좋고, 되도록이면은 어릴 적에는 편도 수술을 안 하는 게 좋고요. 우리가 아데노이드도 이제 아데노이드 비대 어린이도 그 자라면서 점점 아데노이드가 작아져요. 그렇게 해서 성인이 되면 20살이 되면 완전히 아데노이드가 없어져요. 그래서 어릴 때는 세균 같은 거 이런 거 잡아먹어야 되기 때문에 방어를 하기 때문에 아데노이드가 커져 있는데 자라면서 아데노이드가 없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편도도 이게 그 세균을 잡아먹고 또 찬 공기를 덮여주고 그런 작용이 이 편도, 목편도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 속에 있는 나쁜 물질도 이 목편도에서 다 이렇게 제거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 먹을 때도. 그래서 되도록이면 편도가 좀 큰 애들도 수술 안 하고 약물 치료하는 게 제일 좋고요. 꼭 수술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때 수술을 하고, 그다음에 편도 큰 애들이 이제 코도 아데노이드 편도도 크기 때문에 코로 숨을 못 쉬고 입으로 숨을 쉬기 때문에 이제 그 이호흡을 잘 치료를 하면 편도도 작아집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이제 오늘 강의는 마치고요. 또 질문도 이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코 알레르기에 대해서 코 알레르기 원인이라든지 또 검사 원인, 치료 방법, 또 가정요법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 시청자라든지 이런 방청객들한테 도움이 되게끔 또 강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